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도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고, 그러니 나도 미리 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만 보고 같은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명한 선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년에 약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을 모두 앞당기면 평생 받는 연금이 약 30%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고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평생입니다. 잠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살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조금 덜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히 지금의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7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30만 원의 차이는 한 달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20년이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이 정답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이미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의 건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연금을 받아 생활에 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소득이 거의 없고 당장 생활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초생활비를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아직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아 생활이 막막하다면 조기 수령은 버티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충분한 노후 자산이 있고 국민연금이 생활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경우라면 연금액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나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 조기 수령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가족력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래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비의 핵심인 분들입니다. 다른 연금이나 확실한 자산이 없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노후 소득이라면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을 줄이는 선택은 노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지금의 소득입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기 수령을 하는 경우 연금과 소득이 겹치면서 연금이 감액되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의 장점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이라는 선택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정해진 수령 나이 이후에도 연금 수령을 미루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7% 이상 연금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그 결과 평생 받는 연금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사람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으며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또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 연금을 미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기연금을 통해 노후 후반부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이 어떤 선택을 추천하더라도 그것이 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빠른 선택이 아니라 무거운 선택입니다. 연기연금 역시 단순히 연금액을 늘리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책임을 맡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앞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은 어떻게 변할지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지 않으면 조기 수령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누군가에게는 맞는 선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손해가 되는 선택입니다. 그 차이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을 단순히 금액의 차이로만 비교합니다. 이 접근 방식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보험이자 생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손해라고 하지만 어차피 연금은 국가가 주는 것이고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이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만으로 조기 수령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이미 가입 기간과 납부 기록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상당 부분 확정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는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미리 당겨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은 당겨받는 개념이 아니라 깎아서 받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연금을 당겨받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총액이 비슷해질 것 같지만 깎아서 받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깎인 금액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조기 수령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노후의 지출 구조입니다. 은퇴 직후의 지출과 노후 후반부의 지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퇴 직후에는 활동이 많고 외출도 작고 의료비보다 생활비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활동은 줄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이때 연금액이 줄어들어 있다면 생활의 여유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고민할 때는 지금의 나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나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약해질 미래의 나를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가족 구조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와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는 연금의 의미가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 연금은 두 사람의 생활을 동시에 지탱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액이 줄어들면 부부 모두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또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조기 수령의 선택은 배우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을 일찍 받아서 투자하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중해야 할 생각입니다. 연금은 투자 자금이 아니라 생활 자금입니다. 생활 자금을 투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특히 노후에는 실패를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투자 실패는 경험이 되지만 노후의 투자 실패는 생활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통해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그 선택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기 수령은 무조건 나쁜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수령이냐, 연기 연금이냐가 아니라 그 선택이 내 삶의 구조와 맞느냐는 것입니다. 연금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오래 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한쪽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이 선택으로 지금 무엇을 얻고 미래에 무엇을 포기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서두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 기다림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연기연금이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고 그 기다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기 수령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의 기준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입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충분히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기보다는 조기 수령이 좋다, 연기 연금이 유리하다, 이런 말들이 먼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해하기 전에 결론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은 노후에 완전히 빈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해할 때는 투자 상품처럼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률을 따지고 최대 이익을 노리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의 선택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기 수령은 앞당긴 이익이 아니라 지금의 안정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고 연기 연금은 더 큰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안정에 무게를 두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둘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마주한다는 점입니다. 감액률, 연기 가산율, 수령 개시 연령, 유족연금, 소득 감액 이런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전문가 말이나 남들이 한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국민연금 선택에 필요한 것은 모든 정보를 완벽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딱 몇 가지 기준만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생활입니다. 지금 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조금은 버틸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의 방향을 크게 가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연금에 의지해 살 가능성이 있는지 이 질문은 수명 예측이 아니라 생활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득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있는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계획인지 이런 요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위치입니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서 주인공인지 아니면 조연인지 만약 국민연금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소득이라면 선택은 훨씬 신중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금이나 확실한 자산이 있다면 선택의 폭은 조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 의외로 결정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의 숫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비교하고, 충분히 질문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선택할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정보보다 차분함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삶을 완성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조기 수령이든 연기연금이든 그 선택은 후회보다는 이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많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조급함, 그리고 혹시 잘못 선택해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미 결론을 마음속에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조기 수령하면 정말 손해인가요? 이 질문은 사실 손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선택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조기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이 선택했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첫 번째 후회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남들이 선택한 이유와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더 일찍 알았을 텐데 실제로 조기 수령을 한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 가족 사정, 부채 상환,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대부분입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에게는 맞았을 수 있지만 같은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기 수령을 했다가 나중에 연기연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이 질문에서 상담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한 연금 수령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후회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했을 텐데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조기 수령을 너무 쉽게 결정했던 분들입니다. 주변의 말, 인터넷 정보, 짧은 영상 하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렸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연금이 줄어든 상태가 현실이 되자 그 선택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기 수령을 해도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나요? 이 질문 뒤에는 더 큰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연금 하나 줄어드는 것도 불안한데 다른 지원까지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 질문을 미리 하지 않고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전체 소득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후회 포인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연금을 따로 보지 않고 전체 노후 소득을 함께 봤을 텐데 국민연금은 혼자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각종 복지제도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모른 채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는 이런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노후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이때 연금은 생활비이자
의료비의 기초가 됩니다. 연금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선택의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는 지금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버티는 게 중요해서요. 이 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어떤 미래를 동반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이미 수령을 시작했고 이제 와서 돌릴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야기는 항상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알고 선택했더라면, 조금만 더 차분했더라면. 국민연금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상황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국민연금을 접하는 분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질문 하나만은 꼭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이 선택을 지금의 나를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까지 함께 고려한 선택인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다면 아직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다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후회보다는 불안입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이 선택이 앞으로도 괜찮을지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조기 수령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은 있습니다.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선택 이후의 삶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출 구조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연금이 들어오자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때 연금이 고정소득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이미 줄어든 상태라면 지출 관리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의 생활비가 앞으로도 유지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다른 소득의 가능성입니다. 아주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기 일, 파트타임, 작은 부업, 이런 소득이 연금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연금 하나에 모든 부담이 쏠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의료비와 보험 구조입니다. 연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 생활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의료비 대비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차분히 점검하면 조기 수령 이후에도 삶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아직 선택 전인 사람의 시선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아직 조기 수령을 할지 연기 연금을 할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선택 전인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마지막 점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점검은 지금의 연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연금입니다. 지금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 동안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은 몇 년짜리 소득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 점검은 생활의 유연성입니다. 연금이 없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연금이 줄어들 때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 이 유연성이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의 방향을 가릅니다. 세 번째 점검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지 아니면 계속 불안을 남기는지. 조기 수령이 마음은 편하지만 미래가 불안하다면 그 선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이 당장은 답답하지만 미래가 조금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면 그 선택은 나에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이 감정입니다. 선택 이후에
잠을 설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느리지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인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직 선택 전이라면 이 질문만은 마지막으로 꼭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선택을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손해가 나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 전인 지금 이 순간은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숫자의 감각을 빌려보겠습니다. 계산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생활 차이를 만드는지 느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은 대략 7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은 단순히 커피 몇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비, 관리비, 의료비 일부 혹은 한 달의 여유를 결정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차이가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 몰라도 이 감각만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의 숨을 조금 편하게 해주지만 미래의 여유를 조금씩 앞당겨 사용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지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유를 조금 더 두텁게 만드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택을 부부의 시선으로 한 번만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 받는 돈이지만 그 영향은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경우 연금은 두 사람의 생활 리듬을 함께 만듭니다. 이때 연금액이 줄어들면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사람의 생활 수준을 동시에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는 내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옆 사람이 힘들어 할 줄은 몰랐어요. 이 말 속에는 책임이나 후회보다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 전이라면 이 질문을 한 번 더 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만 괜찮은지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괜찮은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선택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쪽으로 기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연기연금이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건강, 소득 구조, 생활 방식에 따라 조기 수령이 오히려 안정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국민연금 선택은 정답을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후회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보다 이 선택을 한 뒤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해서 선택한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 전이라면 이 정도만 정리해 두어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무리가 없는지, 미래의 내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에게도 괜찮은지 이 세 가지만 차분히 점검해도 국민연금 선택은 운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으로 옮겨옵니다. 이 선택을 조금 더 삶의 장면으로 옮겨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은퇴 후의 하루는 젊을 때와 많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이때 연금은 하루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써도 되는지, 오늘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액은 사치의 기준이 아니라 안심의 기준이 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고 연금이 들어오고 생활이 돌아가니 마음이 놓였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뒤따릅니다. 그때는 앞날을 너무 멀게 생각했어요. 이 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노후는 미리 살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경험이 아니라 상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상상이 너무 낙관적이면 선택은 가벼워지고 너무 비관적이면 선택은 조급해집니다. 중도는 이 두 극단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고 연기연금을 고민하더라도 완벽한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는 기대는 줄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문제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선택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노후의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때 연금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이 반복성이 노후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 반복 속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 반복 속에서 안정이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몇 해가 지나면 분명하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 전이라면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몇 달을 편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을 지켜줄 것인지 이 질문은 숫자보다 삶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은 단기적인 결정에 어울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더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제도는 그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하지 않은 지금은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가장 유연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있다면 조기 수령이든 연기연금이든 그 결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로 남은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가능할 때 국민연금 선택은 후회가 아니라 이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노후의 하루는 계획보다 상황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몸이 괜찮으면 밖에 나가고 조금 불편하면 집에 머뭅니다. 이때 연금은 선택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병원에 갈지, 미룰지, 무엇을 먼저 지불할지 이런 판단이 연금액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은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가 내일은 불안해지고 어떤 날은 조기 수령이 맞았던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연기연금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갈아 듭니다. 이런 흔들림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선택은 결과가 나와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내 삶에서 연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 명확해지면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연금이 생활의 중심이라면 안정이 우선이고 연금이 보조라면 유연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나중에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후회가 따라옵니다. 또 하나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입니다. 계획했던 지출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이때 연금은 보험처럼 작동합니다. 크게 도와주지는 못해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완충 역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면 조기 수령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준비를 함께 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선택만 하는 것과 준비를 곁들인 선택은 같은 조기 수령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연기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동안에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 계획이 없다면 연기연금 역시 불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항상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금과 생활, 연금과 건강, 연금과 함께 살아갈 사람, 이 연결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선택은 극단을 피하게 됩니다. 중도라는 것은 애매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 사이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 선택했는지를 가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맞게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선택은 조금 더 차분해지고 결정 이후에 마음도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아니라 결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면 괜찮고 이미 선택했다면 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그 생각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제도도 전혀 다른 삶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집니다. 노후의 시간은 계절처럼 조용히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다음 단계로 옮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조금 느려졌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출이 조금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생활비는 그만큼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때 연금은 생활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유지해도 될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와 이어집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 중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해서, 나이가 드니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다고. 이 말에는 연금이 얼마나 오랫동안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한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답답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이 차이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느끼는 안정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남의 이야기를 줄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말, 인터넷의 정보, 짧은 영상의 결론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내 삶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선택은 늘 비교 속에 머물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일찍 받았는지. 하지만 노후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지, 이 기준으로 보면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에 가깝습니다. 매달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 반복은 노후에서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생활의 리듬은 눈에 띄게 바뀝니다. 아직
선택 전이라면 이 리듬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빠르지만 조금 가벼운 리듬인지, 느리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리듬인지, 어느 쪽이든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그 리듬이 내 삶과 맞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이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선택은 가벼워지고, 과대평가하면 선택은 두려워집니다. 중도는 이 두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다면 선택 이후에도 마음은 계속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노후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후반부로 시간이 천천히 이동하면 연금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생활을 유지하는 돈이었다면 이후에는 결정을 미루지 않게 해주는 돈이 됩니다.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을지, 약을 다음 달로 넘기지 않을지, 이런 작은 판단에서 연금은 중요해집니다. 이때 연금은 얼마를 더 쓰게 해주느냐보다 얼마를 덜 고민하게 해주느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의 차이는 소비의 차이보다 마음의 차이로 느껴집니다. 이미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 중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이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후회보다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선택이 왜 나왔는지, 그때의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 이해가 쌓이면 선택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아니라 삶을 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한 분들 역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자주 흔들렸지만 지금은 기다린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이 말 역시 정답을 증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보다 왜 그 선택을 했느냐가 더 자주 떠오릅니다. 이 이유가 정리되어 있으면 결과가 조금 아쉬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따라간 선택은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 전이라면 이유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가 됩니다. 이유는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의 불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함께 사는 사람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선택은 극단을 피하게 됩니다. 조기 수령이든 연기연금이든 그 선택은 삶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유 없는 선택이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국민연금은 삶을 완성하는 제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모한 선택을 피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연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위치를 조금만 옮겨두면 국민연금 선택은 더 이상 겁나는 결정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삶의 흐름 속에서 한번 정리해두는 선택이 됩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용기보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내게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이 있다면 조기 수령은 도피가 아니라 전략이 되고 연기연금은 욕심이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반대로 현실을 외면한 선택은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완벽한 노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이해하면 선택은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남들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국민연금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은 결정을 재촉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이미 선택했다면 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이 선택과 함께 살아갈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연금 선택은 후회보다는 이해로 남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답을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선택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